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왜 이래요?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처음부터 거사를 말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변호사가 후회를 하죠. 아유, 처음에는 막 안 가, 뒤에 갈 거야,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온갖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대원군이 오리발을 내밀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거사를 말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스럽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어더라. 그래서 농민들의 힘을 합쳐서 이 거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고등 결의로 전봉준에게 서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어선사였다. 자신이 승려의 신부님을 감안하여 전봉준이 염려스러운 신기를 드러내자. 비록 내가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만 나는 전혀 수행에 지장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마. 이제 전봉준이 도움을 청했지만 경어선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나한테 전혀 지장이 없다. 나는 수행자일 뿐이다. 그래서 경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혀 수행에 지장이 없는 떠돌이 배군이 아닌 청산이다. 나는 청산과 배군 알지요? 청산은 짬박이, 배군은 떠돌이. 그러니까 수행 그 선방에서도 청산은 그 토백이, 그 다음에 배군은 방부를 들인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 이제 또 한 번 하고 또 떠나가는 그런 떠돌이를 배군이라고 하죠. 나는 배군이 아니고 나는 청산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돌이 배군이 아닌 청산의 심지가 굳은 승려더라 라고 외치며 강조하고 있는 경어는 전봉준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의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스님, 아이고 어떡한데요. 이거 하다가 수행에 방해될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라고 해가지고 경원사가 말을 해요. 뭐라고? 입산 이후 여세 장위 배군지여 여환왕소 예지여 기진이 하이 개명하여 지축하니 반유괴 이암간지 기물야 폐기물이죠. 폐기물야 시국지 설임 하후부 지물 불례 상치 지걸산회 사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한문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지나갈게요. 출간 이후에 입산 이후죠. 세상사와도 세상장 위배군지 내가 세상사와 더불어 있지만 언제나 배군을 멀리하고 위배한단 말이에요. 위배는 멀리해서 놓고 매미나 파리처럼 여환왕소 예지여 기지 매미나 파리처럼 급히 내가 돌아오니 소지 시작과 끝은 언제나 같더라 이런 말이지. 나는 처음이나 끝이나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내 수행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일어날 때나 그거나 끝일지나 기지가 더불어 항상 내가 같아. 그러니까 너나 걱정해.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경원사가 전봉준에게 안심을 해주는 거죠. 시작과 끝이 나는 같아요. 나는 청산이 아니야. 아니 배군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원사가 또다시 전봉준에게 저기를 해줘요. 위로의 말을 해줘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세상이 열리기를 축원하였는데 아유 우리 경원사가 이걸만 봐도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경원사가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 써있냐면 달이 떠가지고 달이 질 때까지 반달이 쪽다이 돼가지고 달이 질 때까지 경원사가 밤새도록 내가 축원하고 기도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라는 인물은 참으로 인간의 표본이죠. 뭘 말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이 열리기를 축원하였는데 하면서 또 전봉준한테 편지를 쓰는 게 뭐라고 쓰냐면 달이 떠서 달이 질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한다. 비안도에서. 그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근데 부처님은 뭐 하셨어? 얼마나 세상이 열리기를 축원하였는데 내가 돌이켜보면 암간의 폐기물을 치우는 것을 내가 말렸어. 남겨놓은 게 부끄럽더라. 이것도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뭐 달라고 남겨놓으라고 했는가라는 게 부끄럽더라 이런 말이야. 지금 시국에 숲을 건설하는 데 있어 새로운 숲을 건설하는 데 말이야. 지금 시국에 건설하는 데 있어 이제 새날이 밝았다 그랬잖아요.
1894년. 썩고 부패한 물건들은, 썩고 부패한 물건들이 뭐죠? 탐관오리들 말이야. 썩고 부패한 물건들이라고 그래요, 경서가. 썩고 부패한 물건들은 항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이란 말이야. 용서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리어 오히려 쟁기의 힘을 빌려 갈아엎도록 지시하는데, 내가 진작 머리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말린 게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서간문에 경서가 써요. 이걸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전봉준이 없었다. 내가 전봉준 나타나기 전에, 전봉준이 2017년 1월 5일 나타났다는데, 내가 이 서간을 받은 거는 2012년 박사과정회 할 때 이 서간문이 경허선사 100주년 기념으로 그 전시회를 했어요. 저기서 저기 수덕사에선가. 그래가지고 영국문이라는 책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액자로 이렇게 들어있었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도 그거를 해석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경허선사 서간문 이렇게 돼 있고 경허선사 글씨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리고 13편이 쭉 달려있는데 이거 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썼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읽지도 못하겠어 라고 하다가 시간을 6년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전봉준이 나타나고 이거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2018년에 17년에 전봉준이 나타나고 18년에 내가 말했잖아요, 친필모음 책 펴내려고 이제 저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해야 되겠다, 손을 대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거기 이게 다 써 있는데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2017년도에 내가 이걸 봤으면 우리 경허선사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게 뭔 소리래, 암감의 폐기물은 뭐고 또 치우는 것을 뭘 말려, 뭘 부끄러운지, 뭔 숲을 건설하고 부패한 물건들은 방치해 놓을 게 아니야, 이거 싹 없애야 되는데 도리어 쟁기를 빌려. 쟁기가 뭐해? 쟁기를 뭘 빌려? 쟁기가 누구야? 농민들이죠. 갈아엎도록 내가 지시하는데 이 머리를 좀 썼어야 되는데 못 썼다라는,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냐는 거죠.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놀라움이었고요. 끔찍한 6개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그 동학농민 웃겨요, 그것들. 어저께 4월 24일이 그 전봉준 장군 처형된 날이거든요. 경허선사가 그 조계사에 가서 승복을 갖다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새벽 2시에 그 처형된 것을 푸대자리에다 넣고 뛰었는데 나를 안 불러, 저것들. 나도 안 가. 내가 동상 만든다고 우리 경허연구소 이름으로 100만 원도 냈고 추진위원회 그거로도 들었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필요 없어요. 행여나 그냥 전봉준보다 경허선사가 더 빛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경허가 누구냐고 뭐냐? 그렇다고 하늘의 해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전봉준 장군 시체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들이죠. 웃겨요, 아주. 응? 경허선사 이 서간문을 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산송씨 송두옥의 딸과 혼인해서 저기하고 전봉준 장군이 그 전 용현이를 살피더라고. 그 서간문이 이름을 용현이라고 쓰지 않아요. 삼이라고 써요, 삼이. 그래, 나 설종쌤한테 물었어요. 스님, 경허 스님이 우리가 모르는 삼이가 있나요? 처음에 전봉준 장군 안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 삼이가 뭔가, 더군다나 삼이서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고 뭔 자다가 봉창은 왜 떴나 했더니 그게 전영현이더라, 이런 얘기요. 너무 불쌍한 우리 경허선사죠. 어이가 없는 것들이야. 응? 어떻게 나를 재작년에 초청장이 왔어요. 왔는데 가보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야. 누구 뭐 이름 다 써놓고 내 자리가 없어. 어이가 없죠.
첫 번째 거기 갔을 때 이제 얻은 수학이라는 건 전병삼이, 전병삼이가 전평근이 호적을 만들어도 그래도 안 할래? 전평근이가 나타났는데 그런 여섯 못 써요. 거기 천안전 씨 그 뭐야 그거 본요공파 같은 소리하고 그 몇 개가 있어요. 몇몇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못 쓰는 거라니까. 나도 절대로 안 해. 경어는 경어고 전봉준은 전봉준이야.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경원사는 자신은 출가한 이후 전봉준 장군과 얽힌 세속인연으로 인해서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전봉준 당군을 뒤에서 적극 도우면서 세상사와 더불어 있지만 언제나 떠돌이 중 배군을 멀리하고 자신은 결코 배군의 행동을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나는 배군이 아니다 떠돌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세속의 일이 있어서 세간에 내가 잠깐 너를 만나러 갔다 오지만 내가 매미나 파리처럼 빨리 갔다 온단 말이야. 급히 돌아와서 내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청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나 시작과 끝은 나는 변화가 없다. 수행자임에 라고 수행자다운 본분을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봉준에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세상이 열리기를 얼마나 내가 축원하는지 아느냐. 여기서 다 축원하고 있다. 그래서 경원사가 불쌍한 우리 경원사죠. 돌이켜보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 전봉준 장군이 일찍부터 거사를 일으킬 것을 경화선사 자신이 말렸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암감의 폐기물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은 하루빨리 치우지 않고 전봉준 장군의 의지를 선생의 입장에서 말린 게 화근이 되어 썩어빠진 무리들을 남겨놓은 게 부끄럽다. 이제 지금이라도 해치우자 라고 하고 있어요. 꼭 고백하고 있더라. 이제는 경화선사의 의지가 지금 시국의 숲을 건설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새날이 밝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당상의 기운이 네가 있더라. 썩고 부패한 물건들은 항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쟁기를 빌려서 갈아엎도록 지시하는데 내가 머리를 일찍이 기르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은 여기서 시국은 조선 말기 탐관 우리들의 부정을 부풀려서 그 나라를 형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본질은 제폭구민 부국안민이에요. 보국안민. 이런 시국의 숲을 건설하는 데서 썩고 부패한 물건들은 항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쟁기란 농민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이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갈아엎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동학농민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조선의 개혁을 원하는 민중혁명이더라. 이게 민중혁명이죠. 풀뿌리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가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쟁기 들고 일어난 건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돼야 돼. 이것은 경화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거사를 말려오다가 이렇게 늦게 시도하게 되었음에 도리어 쟁기를 빌어서 갈아엎도록 시전내 머리를 기르었는데 말리다가 이제서 거사를 도모하고 있음에 심히 후회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회한을 드러내고 있죠. 회한을 드러내고 아쉬워하는 경호는 선지식이더라. 그러니까 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더 선견지명도 있었고 모든 것을 확실히 확연히 알 수 있었는데 이 전봉준 장군이 그 여사 말을 듣지 못했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처럼 경호는 서간을 통하여 경호로 하여금 동학농민혁명을 주장하는 전봉준 장군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의로운 결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 것을 당당히 전봉준 장군에게 부추기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가 좀 빨리 나가야 돼. 118장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오지 말라. 경호선사 아니야 아주 삥냥 빡쳤어요. 아주 빡쳐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자꾸 망설이니까 언제는 경호선사가 망설여놓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지 말라. 사나이 장군은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찾아오는 게 아니다. 오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하니까 전봉준도 불쌍하지. 자, 그리하여 경호는 전봉준을 향하여 다시 서간으로 거사를 망설이는 전봉준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라고 조명하고 있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운명과 수백만의 농민들의 간절한 만민평등 그리고 보국안민을 기치로 제세의 고민에 막중한 책임을 양 어깨에 짊어져야 할 전봉준에게 경호는 큰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뭐라고 썼어요? 무서워요 이 서간.
벽을 보면 소름이 좀 무서웠어요. 자, 경어선사. 고인불래 정화요 우산전이라 인소위 막대화 여산자야. 고인이 뭐예요? 오랜 친구는 이란 말이에요. 오랜 친구는 불래 오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는 본래 뜰에 정원에 꽃이 피고 또 지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뭐라는 소리예요? 오랜 친구는 꽃이 피고 또 지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소위 대장부라면 꽃을 피워라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꽃을 피워서 질 때까지, 지기 전에는 오지 않는 거래요. 오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예요? 꽃을 피워가지고 죽기 전에는 오지 말라? 오 마이 갓. 그게 오랜 친구다 이런 얘기지. 경원사는 전봉준을 형이라고 하고 또 친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소위 대장부라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야. 소위 그대가 대장부라면 꽃이 피어.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우지 않으면 오지 마. 아이고. 꽃을 피우라는 건 뭐예요? 거사에 성공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지기 전에는 추워. 아유 추워. 가자. 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꽃이 피고 또 지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목숨 걸으라는 거죠. 소위 대장부라면 꽃이 피고 더불어 쌀애기 눈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쌀애기 눈이 뭐예요? 조금씩 오는 눈 있잖아요. 그 쌀애기 눈이 이렇게 그 신호만 울리는 눈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야. 쌀애기 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그냥 일으켜라는 얘기야. 오랜 친구는 본래 뜰에 꽃이 피고 또 지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 오랜 친구는 곧 전봉준 장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의기에 투합하여 친구나 다름없이 지내온 세월이 수십 년의 숙명적인 관계야. 경어선사와 전봉준은 6살 차이. 그들은 정의롭고 당당한 장부의 역사는 고 동학농민혁명을 성공리에 마치고 다시 만날 것을 강하게 경어선사가 지시하고 있어요. 꽃을 피우지 않으면, 꽃이 땅에 지지 않으면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즉 경어선사는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 거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전봉준 장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꽃이 지기 전에는 곧 목숨이 다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음을 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사의 마지막 서간이었어요. 쌀아기 눈을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야. 쬐끄마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확 일으켜라 이런 얘기야. 그리하여 소위 대장부라면 이 인생의 목숨을 바쳐 꽃을 피우고 더불어 쌀아기 눈만큼의 작은 기회 따위는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야. 쌀아기 눈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기회를, 쌀아기 눈을 기다리지 말고 쌀아기 눈만큼의 작은 기회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게 소위 사나이 대장부더라 라고 거침없이 나아갈 것을 전봉준에게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는 경호의 서간이었더라. 무시해.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전봉준 보고 뭐라고 말해요? 꽃이 피고 지기 전에는 오지 말고, 오랜 친구는 또 사나이 장부는 꽃을 지기 전에는 목숨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꽃을 피우고 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미심일에 채상청감 정감학 과 연심호요 지충야 천명명월반 명천천한 취족의하니 차외하도 종차세간지심이라. 미심, 내가 미심쩍어서 살펴본다 이런 얘기죠. 살피심자죠. 이 몸을 내가 거친 몸 위에서, 이게 누구냐? 거친 몸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 전봉준 장군을 말하는 거죠. 왜? 장군이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친 몸에서도 뭐 맑은 감정으로, 그러니까 비록 몸은 거친 행동을 하고 장구수의 몸으로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있지만 맑은 감정으로
전봉준 장군이 장군으로서만 살다 보니까 지금 전봉준 장군에게 이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